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진로상담의 장경은입니다. 자, 이번 첫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챕터 1 청소년 진로상담의 이론적 기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로가 무엇인지 진로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직업 선택이라든지 이런 용어들과 한 번 더 구분 지어서 또 기본적인 개관을 살펴보도록 할 거고 또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일반 상담 이론과는 다르게 진로에만 포커싱이 되었던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진로 발달 이론, 진로 선택 이론, 진로 의사결정 이론 이런 기본적인 중요한 이론들을 이번 챕터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진로 상담의 개관을 보도록 할 텐데 사실 일반 상담과 다르게 진로 상담은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일반 상담은 우리 일상생활,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다뤄질 수 있어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진로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재도 이제 잠시 후에 언급을 하겠지만 진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진학이라든지 아니면 직업, 선택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청소년들 대상으로 진로 상담이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이론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이 청소년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양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상담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 청소년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청소년의 특수성이나 특성들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상담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보들이 많아요. 사실은 다른 상담과 다르게 진로 상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상담자가 적극적일 필요가 있어요. 상담자의 적극성, 직접적이고 사실 이 청소년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음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진로 고민이 진로 정보를 잘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담사 선생님들께서는 단순히 마음을 케어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다양한 진로와 관련된 정보들을 전달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학 정보라든지 아니면 직업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포괄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그럴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진로 상담만의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내용 정리하고요. 교재에는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는지, 기술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청소년 진로 상담이란 내담자가 당면한 진로 문제에 대해 상담을 통해 궁극적으로 내담자의 일생 동안의 진로 발달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 우리가 이 진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 청소년 그 시기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기에 앞으로의 인생을 전부 다 커리어를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옆에 보시면 개인의 진로 계획 및 진로 준비, 직업 준비와 선택, 진로 문제 해결과 적응 이 모든 것들을 다 돕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상담자는 상담의 일반 원칙과 진로 검사나 진로 정보 등의 도구를 사용하며 생애 진로 발달 측면에서 내담자가 당면한 진로 문제에 대하여 진단하고 구체화 과정을 거쳐 문제 해결 등을 추구한다. 사실 일반 상담 같은 경우에도 진단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초기에 많이 하는 편인데 특히나 이 진로 상담에서도 진단을 많이 해요. 진단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단지 홀랜드 직업 선호도 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치관 검사라든지 적성 검사라든지 이 외에 등등의 검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진단들을 많이 활용할 것이고 이 활용하는 해석 방법들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사실 청소년들은 우리 유아기 때부터 이 청소년들까지 매 발달 시기마다 엄청난 변화들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급진적인 변화가 몸의 변화, 신체적인 변화나 정서적인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매해, 매 시기마다 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애 발달에 대한 이해가 매우 필요하겠다. 우리가 여러 상담 이론들을 통해서 발달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학습하셨을 겁니다. 이 발달 단계를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담의 이 발달 단계를 이해를 해야만이 그들을 제대로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다. 이것이 바로 이 청소년만의 특성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로 상담의 주요 원리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진학과 직업 선택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써 있죠. 그 아래 자, 진로 상담은 개인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라고 나와져 있어요. 내가 그냥 대화 나눠보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진단들을 통해서 파악하는 그런 그 객관적인 방식이 필요하겠다라고 나와져 있고요.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진로 상담은 진로 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진로 발달이 진로 상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와져 있죠. 이런 상의 발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다라고 나와져 있고요. 동그라미 5번 보시면 변화하는 직업 세계의 이해와 진로 정보 활동을 중심으로 개인과 직업의 연계성을 합리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의 이용 방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자,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스스로 체험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지만 진로 상담에서는 이 상담사 선생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런 가이드를 해주는 것도 사실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진로 상담은 각종 심리 검사의 합리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자, 진로 상담은 상담의 윤리 강령 당연히 전개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차별적인 진단과 처치, 즉 개인차를 고려해야 한다. 요거는 사실 진료 상담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담을 다 통틀어서 이 개인차를 고려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건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하지만 이제 이 진료 상담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들, 이러한 특성들은 무조건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괄호 3번 보겠습니다. 주요 용어 해설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자, 우리가 진로, 상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진로가 직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또 혼합돼서 하거나 아니면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진로와 이 직업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각각 어떤 단어들을 붙였을 때 뭐 진로 상담을 붙였을 때 직업 상담을 불렀을 때 직업 교육을 불렀을 때 아니면 직업 교육을 이 용어를 붙였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용어 보시면 진로와 직업 나와져 있는데 이 진로 먼저 볼게요. 동그라미 첫 번째 보시면 한 개인의 전생애의 과정이다.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전생애의 과정이고 일생을 통해 행해지는 모든 행동을 포함한 보편적 생활 형태로 어느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 진학 요것만 포커싱을 두는 게 아니라 일생 전체를 바라보고 우리가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상담사 선생님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아래 보시면 개인의 직업뿐만 아니라 일과 관련된 가치, 흥미, 태도, 계획, 선택, 직업 변경, 여가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념이다. 개인의 역할 통합에 영향을 주는 과정이다. 단순히 그냥 넌 어떤 직업을 선택해 라고 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실 이 진로는 가치, 흥미, 태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커리어 상담이기 때문에 진로 상담이기 때문에 이 청소년 상담사들은 알아야 되는 게 매우 많아요. 좋습니다. 자, 그 아래 잠깐 보시면 자, 과거와 미래를 포함한 매우 복잡하고 종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 이 진로는 과거적인 용어이기도 하면서 미래적인 용어이기도 하다라고 아래 나와져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꼭 커리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만 하는 것은 아닐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정도가 되면 성인에 속하다 보니까 자, 과거에 지금까지 쌓아놨던 이러한 커리어들도 사실 진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학 진학 이후에 진로를 상담하는 것도 사실 미래지향적인 진로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는 과거지향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과거의 용어이기도 하면서 미래적인 용어이기도 하다라는 표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아래 이제 직업입니다. 이 진로는 전생에 거친 전생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직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져 있어요. 첫 번째, 일반적으로 보수를 받는 것이다 라고 나와져 있죠. 자, 그 보수를 받는 것을 전제로,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아래 직업을 개인이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제 및 사회활동의 종류다라고 나와져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도 표현이 나와요.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는 것이 우리는 직업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관련 직업의 개념의 5가지 요인 아래 나와져 있는데, 자, 생계 유지, 그러니까 보수를 받음으로써 생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고, 두 번째, 자, 사회적 역할의 분담, 자기만의 직분, 분담된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개성의 발휘 및 자아 실현, 직업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자아 실현하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계속적인 활동, 그냥 하루만 그냥 잠깐 하는 것을 직업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자, 계속적인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직업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교재에도 나와져 있지만 일용 근로자는 사실상 직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계속성의 입장으로 봤을 때 처음 그냥 일용직 단 하루만 하는 거면 직업은 아니지만 매일 일용직 근로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직업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노동행위의 수반, 이것은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그러니까 노는 게 아니라 노동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직업의 하나의 큰 조건이 되겠다. 요거 5가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계 유지, 사회적 역할의 분담, 개성의 발휘, 자아 실현, 계속적인 활동, 노동 행위의 수반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아래 보시면 진로 교육과 직업 교육이에요. 진로와 직업에 대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나머지 교육을 붙이든 상담을 붙이든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건데 간단하게 중요한 몇 가지 밑줄 그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진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자, 첫 번째 줄에 개인의 진로 선택, 적응, 발달에 초점을 둔 교육이다. 자, 가장 마지막 밑에 보시면 교육적 작용이 중시가 된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 전체를 다루는 것은 맞는데 교육적인 적용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좀 적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직업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직업에 취업하기 위하여 준비하거나 현재 직무를 유지, 개선하기 위한 형식, 비형식적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형식적으로 정말 학교에 가거나 학원에 가서 받는 것도 직업 교육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경험해 봄으로써 또는 고민해 봄으로써 아니면 어떤 동아리에 참여해서 기술을 습득하든 뭐 정신을 수양하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직업 교육이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의 직업을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 아니면 지금의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형식적인 공식적으로 가서 하는 활동이든 비형식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든 이러한 모든 활동들을 통틀어 직업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시게 되면 진로 상담과 직업 상담 나와져 있어요. 진로 상담 같은 경우에는 중간쯤 보시게 되면 개인의 진로 발달을 촉진하거나 진로 계획, 진로 직업의 선택과 결정, 실천, 직업 적응, 진로 변경 등의 과정을 돕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자, 그리고 진학 상담에 대한 일부가 또 들어가 있죠. 그 아래 보시게 되면. 그래서 진학 상담이라고 하는 건 상급 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면 고등학교, 고등학교면 대학교에 대한 진학인 거죠. 진학과 관련하여 학교 선택, 계열 선택, 학과 선택 등을 돕는 진로 활동으로 정의된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로 상담이라고 하는 거 꼭 청소년들에게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청소년들에게는 무엇이 더 추가가 된다? 직업 상담이
진학 상담이 이제 추가가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 아래 직업 상담 보겠습니다. 자, 선택 가능한 직업의 결정, 각 직업의 조건, 취업에 필요한 조건, 취업 절차 등 더욱 구체적인 수준에서 취업을 돕는 활동을 지칭한다. 진로 상담보다는 매우 구체적인 그런 조금 미시화된 것의 상담이 필요할 때 이제 직업 상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보시게 되면 진로 발달과 진로 수정 나와져 있는데, 자, 진로 발달은 평생을 통하여 지속되는 과정으로 각 개인이 자기가 설정한 진로 목표에 접근해 가고 그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자, 진로 수정은 원래의 진로에서 다른 진로로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라고 나와져 있죠. 이 정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 이제 초등학생의 진로 상담이 나와져 있는데, 자,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에 좀 초점되는 부분들이 달라요. 상담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등학생 진로 상담 볼게요. 초등학생 진로 상담 같은 경우에는 진로 인식이 가장 포커싱이죠. 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약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생각하고 있는 나는 누구라는 그런 느낌, 철학적인 부분보다는 나의 특성을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로 인식, 자기 이해 정도 보시면 되는데 볼게요. 자, 두 번째 줄, 의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자신의 소질과 흥미를 발견하고 일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일과 사회에 대한 기초적인 가치관 형성에 초점을 둔다. 자, 중요한 표현들 나와요. 자신의 소질과 흥미를 발견하고 그 아래 기초적인 가치관 형성을 초점을 둔다라고 나와져 있죠. 자, 2번 보시면 초등학생 진로 상담의 목표는 개인의 특성 탐색을 통한 자기 이해 증진 나와져 있죠. 자, 동그라미 3번 너무 또 중요한 표현들이 나와요. 자, 초등학생 진로 상담의 특성들이 지금 여기 다 나열되고 있는 겁니다. 자, 기억해 보시면 긴즈버그 진로 선택 3단계 중 환상적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나와져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진로 선택 이론을 학습할 때 설명을 다시 드릴 거긴 한데, 이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 따위는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것들은 다 할 수 있다. 난 다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 환상적인 내용들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환상적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초등학생들에게 많이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스포 이론에 따르면 성장기에 따른다라고 나오는데, 요것 또한 진로 발달 이론을 설명드릴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아래 보시면 니은, 현실 여건 혹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인 특정 직업을 택하게 되며, 그러니까 난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아무 직업이나 선택하는 거죠. 하고 싶은. 그리고 그 직업에서 하는 일을 놀이활동을 통해 표출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 초등학생 학생들이 뭐 의사놀이 하기도 하고 아니면 요리사, 소꿉놀이 뭐 이런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 환상적인 것에 빠져서 이 놀이로 그러한 하고 싶은 것들이 표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디귿 보시게 되면 현실적인 장애를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상기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환상적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을 직업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욕구 충족을 위한 진로 선택을 한다라는 게 초등학교 학생들의 이제 특징인 거죠. 나는 먹는 거 엄청 좋아하니까 나는 뭐 요리사 할 거야. 나 치킨을 정말 좋아하니까 난 치킨집 할 거야. 이러한 표현들 나오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다 욕구 충족을 위한 진로 선택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아래 보시면 자, 자신의 흥미나 능력보다는 환상과 욕구를 중시한다.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4번 볼게요. 동그라미 4번 진로 상담 방법 나와져 있습니다. 자,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일과 직업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상담사는 이제 개입하여야 하고요.
그 아래 보시면 자, 인지적으로 형식적 조작이 미성숙한 시기다. 우리가 형식적 조작기는 보통 12세 이상부터 되는데 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8살부터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래서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 자, 그러다 보니까 추론적인 사고나 가설 연역적인 사고 같은 것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상담사들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챙겨줄 필요가 있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자, 인과관계에 대한 개념을 경험할 수 있는 규칙이 있는 게임이나 신체 활동이 가미된 보다 활동적인 상담 방법이 유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져 있죠. 자, 리을 보시게 되면 이 시기에는 환경적 요소를 극복할 능력과 기회가 부족하여 자신의 존재를 왜곡할 수 있다. 자, 이러한 것, 자신의 흥미나 자신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상적인 믿음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존중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극복할 능력과 기회가 부족하다는 건 자기를 어필할 수 있거나 실패를 했을 때 그 극복해야 되는 그 상황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역량상.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떤 실패가 있었을 때 나는 부족한 앤가 봐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실패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상담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챙겨주심으로써 자아 존중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중학생의 진로 상담 보도록 할게요. 중학생 진로 상담의 목표. 자, 우리 초등학생은 자기 인식과 자기 이해에 포커싱을 두었다라고 한다면, 자, 이 시기에서는 일과 직업에 대한 이해가 이제 슬슬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진로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개인 특성을 탐색을 통한 자기 이해 증진, 요거는 뭐 초등학교하고 동일하죠.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 형성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는 초등학생과 다른 부분이 이제 직업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 시기도 중학생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기억 잠깐 보시면 중학생 진로 발달의 특성 중에 기억 중간 끝에 보시면 자신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시기이다. 자신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스스로 해보는 활동들이 이제 중학교 때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 동그라미 니은 보시면 자, 이 시기에 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고자 하며 직업에 따라 보수, 근무 조건 등이 다르고 사회에 다양한 직업들이 있다는 것을 이때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자, 디귿 보시게 되면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려고 시도한다. 자, 과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흥미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초등학교 때는 욕구에만 초점을 두었었는데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나의 흥미와 그리고 그 흥미와 관련된 직업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한 것이죠. 동그라미 리을 타인의 권유나 언론 등의 영향을 받았던 잠정적인 결정을 자신의 능력, 흥미, 적성, 성적, 직업 전망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으로 변환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흥미와 직업을 연결시키는 게 이제 중학교 때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진로 상담의 방법과 특징 보시게 되면 기억, 아직까지 자신의 진로 계획을 위한 방법이나 준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으므로 상담에 대한 동기가 구체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학업, 진로, 심리적 어려움 등 전반적으로 평가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중학교 때 이 진로 상담을 한다라고 왔어도 정확하게 어떤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오는 것은 아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커리어의 앞으로의 미래, 직업에 대해서 또는 진학에 대해서 고민을 할 텐데 이 중학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리을 보시게 되면 또래를 활용한 구조화된 집단 상담 프로그램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자, 중학교 진로 상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청소년 시기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자, 이럴 때 사실 또래 관계가 또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래와 함께 이 상담을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진행되면 좋겠다라고 나와져 있고요. 자, 미음 청소년 발달 단계에 맞는 심리 검사를 선정하여 실시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진학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활동들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고등학생 진로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 볼게요. 고등학생과 상담에서는 구체적 직업과 관련한 자신의 적성, 자신이 선택한 진로를 행할 수 있는 주변의 여건, 자신에게 기대되는 역할에 대한 객관적 지각을 토대로 자,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하거나 정말 이제 구체적인 진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고등학교 때. 그 아래 현실적 목표 수립에 초점을 둔다. 당장 진학이 코앞에 있고 또 대학교 진학이 코앞에 있고 또 이 대학교 진학은 또 나의 직업과도 관련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대학교에 가지 않고 바로 이 직업 세계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이 상담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2번 볼게요. 고등학생 진로 발달의 특성 보시면 자, 기억. 자, 또래 집단의 문화와 교육 관계를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진로를 선택하고 직업 선택의 가치, 일에 대한 기대와 보상, 환경, 의사결정의 효율성 등에 관심을 갖는다. 니은 직업에 대한 탐색과 아울러 자신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확고히 한다라고 나와져 있죠. 즉, 진로 문제에서 자신의 적합성 여부, 교육 조건, 선택 가능성 등에 초점을 두면서 대안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간다. 자, 동그라미 D급 보시게 되면 이런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모습이 뭐냐?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 대안의 선택에 초점을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을 볼게요. 실제 경험하지 않은 영역에 대한 가상적 추론 능력의 발달로 인하여 형식적 조작기 내용이죠. 직업에 대해 성인과 거의 동일한 개념을 형성하고 자신의 직업 포부를 현실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간다. 자, 이 고등학생 상담, 진로 상담의 특성들을 쭉 보시게 되면 계속 직업 선택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매우 구체적이고 미시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진로 상담의 방법은 동그라미 기억 중간 끝에 보시면 직업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 과정이 요구가 된다. 대학교 진학 같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좀 덜 할 수 있겠지만 이 바로 직업 세계에 뛰어드는 친구들에게는 사실 당장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등학교 때부터 배워야 되겠죠. 자, 니은 고등학생들은 진학이나 취업과 같은 실제적 결정을 앞두고 있으므로 일과 직업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진학 관련 정보, 합리적 의사결정 기능에 대해서도 알려주어야 한다. 자, 그 아래 각자가 선택한 진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진로라고 하면 당장 눈앞에 있는 진학인 것이죠. 자, 그런데 앞으로의 장기적 전망 같은 것들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동그라미 디귿에 나와져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 진로 상담까지 중요한 내용들만 좀 위주로 설명드리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중요한 내용들은 당연히 기억을 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그래도 한 번씩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청소년 진로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상담했을 때 단계별 진로 상담의 목표라든지 아니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